네, 안녕하세요. SS닷컴 DI 본부장으로 있는 장유성 CTO라고 합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이후에 유통산업 변화 미래 전략이라는 거창한 좀 타이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로 그냥 제가 SS닷컴을 조인한 지 지금 1년 반 정도 됐고, 진짜 작년 1월 1일 날 조인을 하면서 코로나 바로 겪게 됐고 굉장히 큰 변화를 겪었는데, 그 변화에 대해서 좀 숫자적인 것과 그 숫자를 통해서 저희가 이걸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또 SS닷컴만의 고민이 아니고 많은 이 유통업에 계신 분들의 그 공통적인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SS닷컴 안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혹은 또 바깥에서 어떤 노력들이 계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좀 재밌는 숫자들을 몇 개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로 그냥 4월을 기준으로, 제가 4월을 뽑은 이유는 이게 그 유통업을 저도 처음 해보다 보니까 1월, 2월 달은 사실 명절이 있고 그 명절 이펙트가 3월까지 가고 4월 달 정도 되면은 사실 그 한 해의 어떤 식의 수치를 볼 수 있는 좋은 그 시작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4월 달들만의 전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을 확인을 해봤는데 19년 4월 달에 10조에서 사실 2020년 4월은 코로나가 완벽하게 뭐 효과라는 말은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 영향이 없었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미 벌써 전년에 비해서 굉장히 큰 성장을 하고 있었고, 그게 이제 그 코로나의 영향이 굉장히 이루어지고 난 저희 올해 12년 보시면 거의 25%가 전년 대비해서도 성장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사실은 온라인 쇼핑에서 저희 같이 비즈니스 하는 입장에서 좀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과연 이런 효과가 계속될 것이냐. 고객들이 그리고 실제로 이런 생활 패턴이나 이런 것이 바뀌었느냐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좀 SS닷컴 내부의 데이터를 봤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오픈을 할 수 없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제가 X축에 있는 숫자를 다 지워버렸고요. 그 트렌드만 보시면 되고, 처음에 건단가라 그래가지고 이게 보통 고객들이 한 건당 물건을 사실 때 얼마나 많은 그 돈을 쓰시느냐. 근데 재미있는 현상이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를 19년, 20년, 21년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 20년에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왜 이런 효과가 있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건단가라는 걸 저희가 개별적인 건단가를 계산하기보단 전체 매출액 나누기, 그 다음에 주문 건수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기존보다 주문 건수가 말 그대로 그냥 폭증을 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건단가가 떨어진 효과를 보여주지만 그 많은 고객들 중에 그 분들이 다시 저희 그 스토어를 방문을 하시면서 계속 그 물건을 사시면서 2021년에 보니까 상당히 많이, 그냥 그림으로만 보셔도 거의 전년에 50% 이상 그 19년 기준으로 하면 그 정도 성장률을 보였고요. 주문 횟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달라진 거는 코로나가 멈추고 나서 이제 주문 횟수가 점점점, 특히 SS닷컴 같은 경우에는 그로서리 쪽,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전통적으로 많이 소비를 하시던 곳이어서 그게 어떻게 보시면 약간 안정화가 돼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주문 상품 수인데 나중에 바로 뒷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릴 거지만 다양한 상품을 사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온라인으로 구매 안 하셨던 상품 같은 것도, 그래서 주문의 상품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각 상품별 증감을 보여드리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게 사실 2020년 초기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사실 폭망한 상품들이 있죠. 아래 보시면 바가 완전 반대쪽으로 간 상품들은 전년 대비 굉장히 소비가 줄어들었던 상품. 근데 너무 뭐 당연한 거입니다. 여행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갑자기 소비가 드러나지 않았고, 저희가 사실 눈여겨보는 거는 이런 코로나의 이펙트를 가지고 왔다 갔다, 그 특별하게 코로나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실제로 이 트렌드가 계속되고 있는 상품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를 좀 눈여겨봤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거기서 제가 선택을 해봤더니 수혜 상품군이 확실히 눈에 보이더라고요. 저희가 표현을 수혜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코로나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특혜를 본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계기가 돼가지고 사용자들이 계속 구매를 온라인에서 하시게 된 것들. 그래서 너무나 뭐 명확한 거는 음식 서비스를 하면 사실 배달 서비스와 이 좀 그 경계선상에 있는 서비스를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음식료품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농축산물 성장이 어마어마한데요. 사실 전통적으로 저희는 SS닷컴은 신세계그룹의 한 파트고, 그다음 저희가 이마트랑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이마트에서 주로 많이 판매됐던 농축산물들이 사실
sh.com 같은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걸 많이 보게 됐고요. 그다음 굉장히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아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시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사실 외부에서 저희 사실 또 신세계그룹 같은 경우에는 카사미아라는 그 외부에서 가구나 이런 걸 파시는 곳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판매가 많이 온라인 전화가 사실 놀라운 양으로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다음 제가 표현을 좀 재밌게 했지만 지옥과 천국을 오공한 상품군은 왕창 코로나 때문에 떨어졌다가 올해 또 왕창 올라갔다가 근데 올해는 좀 더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게 사실 작년에 대비해서 올라간 거지 그게 실제로 그 전에 19년에 비해서 오히려 성장을 보이겠느냐는 아직 큰 퀘스천 마크가 있는 상품 중에 하나가 문화 레저, 여행, 교통 뭐 너무나 명확하실 거예요. 패션용품, 액세서리 같은 거는 사실 온라인에 전환은 많이 이루어졌는데 전체적인 판매량은 좀 떨어졌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재택근무가 일상화가 되면서 사실 집 안에서 이런 그 패션이나 이런 신경 쓰시는 걸 많이 안 쓰시게 이게 저희 우리나라만의 트렌드가 아니고 글로벌리도 이런 트렌드를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랑 비슷한 것들이 사실 화장품, 의류 같은.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의류 중에서도 좀 캐주얼 의류들, 좀 저희는 그걸 에센셜 의류라고 부르는데 그런 쪽은 또 오히려 반대로 또 성장률이 좀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시면 코로나가 고객들에게 구매 패턴에 대해서 영향을 준 것이 이거는 이제 오픈 서베이에서 올해 초에 그 서베이를 통해서 알려주신 건데 굉장히 더 많이 사시게 됐고 더 자주 사게 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다양한 물건을 사게 됐고요. 그다음 그것보다도 더 큰 변화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기존에 온라인에 침투를 안 하셨던 50대 이상, 60대, 70대, 심지어는 70대, 80대들까지도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온라인 저희는 온라인 페네트레이션 그러니까 온라인 침투율이라고 부르는데 거의 세계 2위가 중국이고 우리나라가 1위인데 그거보다 거의 2배 이상의 침투율을 보이는 그러니까 굉장히 온라인 전환율이 크고 빠르게 일어나는 그래서 제가 표현을 한 게 실제로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존에 뭐 몇 년 동안 일어나야 될 변화가 사실은 코로나라는 걸 통해 가지고 작년 한 해 너무나 큰 변화가 이루어졌고요. 이것이 사실 저희 같이 이커머스를 한다거나 혹은 이마트처럼 그냥 기존의 전통 유통업을 한다는 쪽에 어떠한 챌린지를 주는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아시는 토픽이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은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마켓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가열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사실 그 신문 지면에 기사를 많이 보셔도 많이 나오는 기사들이 뭐 네이버, 쿠팡 여러 가지 특히나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 최근에 여러 가지 일련의 그 이슈 때문에 많이 등장을 하시고 사실 그런 큰 기업만 작은 온라인 기업들, 저희 니쉬 마켓 기업들이라고 하는데 여러 기업들이 막 성장을 하면서 정말로 마켓이 과열이 됐고 사실 마켓 과열이 소비자에게는 좋은 혜택을 입히기도 합니다. 서로 저희가 경쟁이 붙으니까 소비자 혜택을 높여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좀 바람직한 방향성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식으로 온라인 구매가 증가하면서 기존에 느끼시지 못했던 다양한 어떻게 보시면 인식의 향상. 옛날에는 많은 경우에 사실 온라인에서 구매하신다 하면 가격이 싼 곳에 가셔가지고 그 빨리 배송되는 거 찍으셔서 그냥 싼 가격에 구매하시겠지만 요즘 특히나 저희 같이 그로서리 같이 반복 구매가 심한 곳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기 옆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에 대한 고려를 굉장히 많이 하시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우리나라가 50% 이상의 지금 가구가 이제 1인 가구로 전환이 되면서 1인 가구나 혹은 2인 가구더라도 자녀분들이 없는 경우에 굉장히 소량 구매에 대한 욕구가 강하십니다. 근데 그 욕구가 사실 굉장히 심각한 정도로 강하고요. 심지어는 저희가 서베이를 통해서 듣는 소리 중에 하나가 만두 같은 거를 요즘 우리나라에서 많은 경우에 이제 1+1이라 그래서 2개 주시는 걸 판매를 하시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거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유는 뭔가 했더니 자기는 다양한 만두를 먹어보고 싶지 같은 만두를 대분량을 사놓고 냉장고에 굉장히 놓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도 꽤 많으시고 그다음 이 버리는 거에 대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시고 그다음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 특히나 저희랑 경쟁하는 많은 업체들 그리고 저희도 새벽 배송 같은 걸 통해서 조금은 그 소비자들의 인식을 굉장히 높여놓은 게 배송 시간. 예전 같았으면 택배 하시면 이제 언제 적당한 시간에 오면 즐거운 마음을 갖고 받으신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본인이 지정하신 시간 혹은 바로 다음 날 굉장히 더 빠른 주문을 원하시는 율이 많이 높아졌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종합해 본 결과 이거는 근데 직접적인 어떻게 보시면 고객과 저희가 인터랙션 하는 데 변화라고 보시면
환경적인 변화도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아마 지금 많이 뉴스를 접해서 통해 들으셨을 텐데 이게 꼭 저희 이커머스만의 문제는 아니고 온라인 혹은 기술 산업의 전반적인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첫째는 기술 인력에 대한 정말 경쟁이 치열합니다. 사실 저도 많은 이 유통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는 온라인업이나 이런 기술업 하시는 분들 스타트업 특히 보시면은 너무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기술 인력들이 저도 이제 기술 인력 출신이기 때문에 정당한 그 인정을 받고 그 값어치가 올라가는 건 좋은데 이게 얼마 되지 않은 인력들에서 서로 이제 경쟁이 붙다 보니까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지고요. 제가 기사를 몇 개 뽑은 것처럼. 그래서 저희도 SS닷컴 같은 경우에 좀 여러 가지 뭐 스탁옵션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를 통해서 기술 인력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요. 그 반대쪽 사이드에 있는 게 사실 최근에도 이제 이슈가 많이 생겼지만 저희의 그 웨어하우스, 그 스토어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택배 기사님들, 굉장히 그 환경은 점점 좋아지지 않고 사실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일하실 때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겪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 이런 이 오더 주문들이 폭주를 하니까 과다 업무도 많이 생기시고 그래서 사실 뭐 자랑스럽게도 SS닷컴은 그런 것을 좀 굉장히 제대로 해결을 해드리기 위해서 많은 그 대화도 나누고 어떤 식의 정당한 대가도 지불을 하고 저희가 충분히 인력 확보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쉽지 않은 그 이슈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커머스라는 저희가 운영을 할 때에 결국은 저희 고객에게 좋은 서비스를 그 주면서 내부적으로는 저희도 어느 정도의 그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저희 비즈니스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될까? 특히나 저희 같이 기술 조직이 굉장히 좀 강한 기술 조직이 맡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하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좀 제가 4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예전에 이제 컨퍼런스부터 많이 쓰던 말인데 tangible technology라고 해서 그냥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돼서 된 거긴 한데 좀 재밌는 토픽이기는 합니다. 요즘 AR, VR, 뭐 증강현실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음성 기술, 그다음에 뭐 라이브 방송 이런 것도 많이 보셨겠고 결국은 제가 생각하는 tangible technology라는 거는 저희 같은 경우에 SSG닷컴이라는 온라인 스토어도 있지만 이마트라는 오프라인 스토어도 가지고 있고 제가 이마트를 종종 방문을 하는데요. 그 느낌이 있어요. 그 오프라인에 가서 그로서리 쇼핑을 하시면 정말 방울토마토를 하나 사시더라도 요즘에 시즌이기 때문에 제가 선전을 좀 해드리자면 한국 제주도에서 난 샤인머스켓이 이제 시즌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점점 싱싱한 그 포도들이 나오는데 정말 온라인에서 보지 못한 오프라인에서는 그 냄새도 맡아보실 수 있고 만져보실 수 있고 기분을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는 오프라인에서 사실 그런 느낌을 받는 것들이 구매를 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거를 어떻게 도와드릴 것이냐. 오프라인에서는 정말 그림만, 이 작은 화면에서 그림만 보고 계시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것이냐 해서 그거를 종합한 기술을 텐저블 테크놀로지라고 많이 부르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그다음에 뭐 두 번째는 뭐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요즘은 데이터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점장님이 문을 열고 나가시면 바로 앞에 고객들이 쭉 필요하시면 고객과 인터뷰도 하실 수 있고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어디에 많이 계시는지 눈으로 볼 수 있는데 온라인 비즈니스는 눈이 아니고 그걸 보여주는 게 결국은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통해서 고객의 마음을 읽기 위한 저희가 커스터머 언더스탠딩이라고 부르는데 그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 너무 아까도 나왔지만 유통이 로지스틱스가 사실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물건을 구매하셔서 그 물건이 자기가 본인 집으로 가져가시느냐 아니면은 어떠한 그 수단을 이용해서 집으로 오느냐고 그 갭이 사실 저희 같이 그로서리에서는 굉장히 큰 게 그 갭 때문에 신뢰감도 잃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새벽 배송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많은 분들이 그걸 빨리 배송을 받으셔가지고 사실 쇼핑을 이마트에서 하고 오시면 바로 냉장고에 넣지만 배송이 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맞지 않으면 신선 상품들이 문 앞에서 몇 시간씩 기다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맞추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힘들고 그거를 잘 하려면 사실 굉장히 많은 기술적인 이노베이션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토픽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거 저희도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집에서 온라인 쇼핑을 많이 다양한 걸 시키고 하면은 일주일만 되면 거의 집 반이 그 박스들로 쌓여 있습니다. 박스.
그다음에 박스만 보시지만 그 박스 안에서 나오는 그 패키징, 내장품들, 그다음에 그 테이프도 다 플라스틱이고 녹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온라인 쇼핑의 그 편의성은 굉장히 좋은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좀 친환경적인,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사회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할까? 사실 이게 저희는 이윤을 창출하고 이런 회사지만 이 모든 것은 사실 그 사회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SSG닷컴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밖에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브레이크다운을 좀 해드리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텐저블 테크놀로지, 뭐 너무나 다양한 기술들이 있어서 천천히 소개를 드리면, 저희 자랑스러운 기구 중에 하나가 SS닷컴 앱을 써보신 분들 중에 그 평을 해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거기에 보시면은 시즐 영상이라 그래가지고 가장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핫도그 영상인데, 그거를 그냥 사진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비디오로 이렇게 막 터지면서 막 그 살이 육즙이 튀어나오고 이런 것까지 영상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희 파주에 그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파주에 있는 스튜디오 장비를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그 옷을 촬영한다거나 아니면 음식이나 이런 걸 촬영할 때, 그다음에 전신 촬영을 할 때 쓰는, 사실은 그 글로벌리도 넘버원인 기구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SS닷컴이 책임을 지고 파는 물건들, 저희가 그 유통의 구조상 퍼스트 파티,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매입을 해서 판매하는 물건도 있고, 오픈마켓 스타일로 이제 그 벤더들이 판매하시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책임을 지고 파는 이마트 제품이거나 신세계 제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파주 스튜디오에서 저희가 굉장히 고해상도의 영상과 촬영을 통해서 고객들이 물건을 선택하실 때에 모든 정보를 잘 얻을 수 있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 요거는 아직 출시는 되지 않은 거지만 이제 조만간 저희가 나갈 것이고, 미국에서 이미 로레알 같은 회사들이 아마존 같은 것과 많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트렌드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그 화장품 구매를, 사실 신세계도 신세계 백화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백화점 1층에 가시면은 굉장히 많은 화장품 판매하시는 그 매점들이 계시고, 그 즐거움 중에 하나가 거기서 실제로 메이크업도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색조를 고르시고 하는데, 온라인에서는 그게 엄청 힘들고, 저희로서는 사실 이게 또 어느 정도 고객 서비스도 되지만 반품률을 줄이는 굉장히 좋은 그것도 되거든요. 많은 경우에는 화장품, 의류 같은 데에는 저희가 뜯지 않은 이상은 무료 반품이나 이런 걸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한번 해보시라. 그리고 요즘 영상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서 요즘 많이 저희가 쓰고 있는 거는 이런 버추얼 메이크업이라고 해서 본인의 사진을 찍으시고 거기서 원하는 색조 화장품 선택하시면, 옛날에는 제가 사실 한때는 삼성에서 이제 무선 기기를 개발하는데 이제 참여를 하고 했지만, 옛날에는 이 화면의 그게 저희가 이제 컬러 리프로덕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색상이 정확하지 못해서 이렇게 해도 굉장히 이게 실제로 이런 거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 아시다시피 뭐 삼성 전화기 같은 경우에 OLED 같은 스크린의 컬러 리프로덕션 효율이 너무 좋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비교해 보시면서, 그리고 저희가 이거보다 조금 더 간 거는 이제 내부적으로 R&D성으로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요즘 많은 토픽을 보셨을 겁니다. 여기는 저희가 그냥 어떻게 보시면 조금은 선행과제처럼 해서 다른 이거를 제공하는 업체들이랑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 트라이를 해보고 있는데요. 그 메타버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메타버스라는 게 진짜 뭐냐 설명하기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 근데 근본적인 거는 VR, 그러니까 가상현실, 그다음 AR, 증강현실, 그다음 뭐 MR 해서 믹스드 리얼리티, 이렇게 혼합현실, 그다음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어떻게 보시면은 기존의 유통과 물류와는 다른 그런 그 보이지 않는, 형상화되지 않는 재화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인 것 중에 하나가, 특히나 신세계 같은 경우에 그런 고급 명품들, 그런 명품들을 이 온라인에서 이런 거를, 이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보여줄 수 있고, 그 보여준 것들에 대한 그 오고 가는, 예를 들면은 중고 제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그 신뢰성을 어떻게 쌓을 수 있는지 해서 좀 재밌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은 상용화 단계는 아니고 저희가 때가 되면 아마 기회가 있으면 조금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객에게 실제 오프라인에 있는 많은 상품들의 정보를 잘 알려드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에 또 한쪽 축 중에 하나는, 우리 쪽에 방문하시는 그 많은 고객들을 사실 유통업에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이 고객들에게
저희의 물건을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적절한 가격을, 원하는 가격을 제공하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기는 굉장히 작년부터 많은 리서치가 이루어져 왔고요. SSG.com 같은 경우에는 사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조직이 한 60명 이상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토픽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내부적으로는 참 말들이 많았어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고객의 전반적인 그 경험을 보시면은 보통은 UX란 말을 많이 쓰시죠. 유저 익스피리언스. 그 다음에 전통적인 유통업에서는 CX란 말을 또 많이 쓰십니다.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라 그래서. 근데 저희가 UX와 CX의 차이를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사실은 CX는 구매를 하신 분들, 저희 고객들이고, 유저는 온라인 서비스 입장에서는 저희 사이트를 방문하신 분들부터 유저가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개념을 조금은 확장을 했어요. 그래서 커스터머의 전반적인 구매를 하시거나 안 하시거나 상관없이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이 SSG.com이나 이 온라인 서비스를 접근을 하셨을 때 그 경험을 저희가 매니지먼트를 하자 해서 내부적으로 그 세운 모토가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매니지먼트라는 시스템이고요. 고객이 뭐 어떤 제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시는 과정을 보시면 굉장히 명확합니다. 맨 처음에 인지, 어떤 물건을 사고 싶다, 아니면 그런 물건이 존재한다. 주로 이제 광고 같은 걸 통해서 인지를 하게 계시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리서치를 많이 하게 되시죠. 가격은 얼마고 어느 물건이 더 좋고, 그 다음 실구매에 들어가시면 거기서부터는 전통적으로 많이 말씀하시는 UX가 됩니다. 카트는 어떻게 됐고 검색은 어떻게 하고 진짜 잘 찾아서 눌러서 구매를 하자. 그 다음에 그 구매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사실 SSG.com 같은 입장에서는 더 큰 여정이 펼쳐지는데요. 그게 고객 서비스. 특히나 그로서리 제품이나 아까 말씀드린 의류 제품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첫 구매에 만족을 하시지 않으셨다거나 신선도에 만족을 안 하셨으면은 저희에 접촉을 하셔서 그걸 반품을 하시거나 이러고, 그다음에 궁극적인 골은 사실 모든 업체가 원하는 것이 이분들이 다시 저희 재구매를 이루어 수 있는 로열티를 갖게 되고 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 전 프로세스를 기존에는 주먹구구라는 표현은 좀 좋지는 않지만 이게 분절돼 있는 상태에서 다양한 경험치를 가지고 일을 했다면은 작년부터는 저희가 이거를 통합된 시스템으로서 전체를 데이터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물을 몇 개를 보여드리면은 첫 번째가 개인화입니다. 이 개인화라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게 저는 오히려 반대로 개인화라는 거에 굉장히 익숙한 온라인 회사에서 많이 오다가 유통업에 들어오니까 처음 들었던 말들 중에 하나가 매대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마트를 가시니까 매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쉘브라고 하는데 그 물건이 전시되어 있는 진열장, 그리고 많이 오프라인에서 신경 쓰시는 건 백화점도 마찬가지지만 그걸 어떤 순서대로 어떻게 디스플레이를 할 것이냐에 대한 굉장한 신경을 많이 쓰시죠. 근데 온라인에서는 컨셉이 완전히 다릅니다. 고객이 원하는 걸 보여드리면 되거든요. 여기는 저희가 자유도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6월부터 저희가 런칭을 한 게 전체 서비스에 저희가 고객에게 보여드리는 어떠한 요소도 전부 다 개인화를 해주자. 그래서 고객이 원하시는 거 위주로 보여주자. 심지어는 광고도 고객이 보고 싶은 광고를 보여주도록 하자. 본인이 자주 사신 물건, 본인이 자주 사신 카테고리, 그 다음에 본인이 생각하시고 있는 물건을 점점 보여주자는 걸 해서 지금은 저희가 개인화율이 여러 엘리먼트에 거의 50% 이상 진행이 되고 있고, 그거를 이제 저희가 영업과 함께 그 균형을 맞춰가면서 점점 퍼져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작년에 굉장히 많은 실험을 거쳐서 올해 런칭을 한 서비스가 중에 하나가 다이나믹 프라이싱입니다. 말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나 제가 이전에 몸담고 있었던 게 이제 모빌리티 사업인데, 모빌리티 사업에서는 다이나믹 프라이싱이 굉장히 핫 토픽이기도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이나믹 프라이싱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기존의 제품들이 어떠한 그 공산품의 가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 노브랜드 슈즈가 3,800원인데 그거를 직접 그 가격에 고객이 구매를 하시는 것보다 그 가격은 사실 저희가 벌고 싶은 마진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저희가 더 많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마진을 희생시킬 수가 있죠. 근데 그 마진을 어느 정도 희생을 시켜야지 구매를 많이 하시겠느냐를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저희는 자부심을 갖는 게 전형적인 데이터 어프로치인데요. 매직 솔루션이 없습니다. 이거 어떤 걸 진짜 인공지능을 잘 만들어서 한 방에 터뜨리자 이런 것보다는 작년 말부터 작년 7월 달부터 끊임없는 테스트를 했어요. 저희가 가격 조정을 일부 물건을 하고 넣어보시고 물건을 빼고 가격 조정하고 반응을 보고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해가지고 올해 초에 굉장한 자신감을 얻었고요. 그래서 지금 다이내믹 프라이싱을 많은 제품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부에서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통적으로 저희 같은 유통업, 특히나 온라인 유통업을 하시는 조직을 뜯어보시면은 저희 같은 기술 조직이 있는가 하면 반대쪽에는 영업을 하시는 이제 MD들이나 바이어들이 있는데 MD들이나 바이어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은 제품을 소싱을 해서 제품 등록을 할 때 적절한 가격으로 등록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팔리지를 않으니까. 근데 하루에 한 명이 처리하셔야 될 물건이 뭐 말도 안 되게 많습니다. 저희만 해도 몇천 건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도와주는 기술이 사실 다이나믹 프라이싱으로 생각하고 요즘에 AI 기술이 뭐 사람을 뭐 리플레이스한다 이런 말들이 많이 했지만 저는 머신러닝을 굉장히 오래 한 입장에서는 이게 대표적으로 사람을 도와주는 기술 중에 하나거든요. MD들의 능력 중에 하나는 좋은 제품을 발견하시고 그걸 소싱하고 하시지만 사실 이 가격을 정하는 거는 굉장히 데이터 드리븐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내부적으로 저희도 처음에는 약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영업 조직에서 이걸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떨까. 근데 요즘은 반대로 영업 조직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이 기술을 좀 쓰고 싶다고 많이 부탁을 하시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객 여정을 쭉 보시면 마지막에 큰 포션 중에 하나가 콜센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인력의 문제 중에 이제 배송 기사님이나 그 창고에서 일하시는 분들 말씀을 하셨지만 또 힘드신 분들 중에 하나가 요즘 콜센터 직원분들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도가 늘어나면은 콜센터의 볼륨이 당연히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챗봇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저희는 올해 2월에 사실 성능으로서는 제가 사실 이쪽에 전공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존재하는 어느 챗봇보다도 가장 좀 훌륭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챗봇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브레인이 똑똑하고 이런 것보다도 저희가 유저들의 동선, UX적인 동선, 그 다음에 그 커스터머 서비스의 파이프라인하고 플로우, 그 다음에 그거에 적절한 GUI와 그런 자연어와의 조합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시면 굉장히 스위스팟을 터트린 상태고요. 예전에는 저희가 고객들이 전화를 해서 저희에게 불만을 표시하는 그 건수의 20%만이 챗봇에서 해결을 하실 수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98% 이상이 해결을 하거나 해결을 못하는 거일 때에는 그 콜센터 직원분들이 내일 해결을 하실 수 있도록 이미 모든 정보를 취합을 해서 드리는 그런 반자동화, 자동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이걸 점점 증강을 시키면서 사실 콜센터에서의 어떻게 보시면 업무의 효율성도 향상을 시키고 고객들에게는 서비스의 퀄리티도 향상시키는 그런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토픽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로지스틱스 토픽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 거지만 조금 더 넓은 스코프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마 이 화면은 바깥에서는 외부에서는 보신 적이 전혀 없는 화면 중에 하나일 텐데 그 물류 시스템의 로지스틱스의 개선이라고 하시면 크게 세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김포에 가시면 네오라 그래가지고 자동화 물류센터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 1호기는 딴 쪽에 있고 2호기, 3호기가 이제 자동화 물류센터. 거기에는 웨어하우스 컨트롤 시스템, 물류센터 안에 있는 그 컨베이어 벨트나 모든 로봇 기기나 그거를 조종하시는 컨트롤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큰 포션 중에 하나가 웨어하우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결국은 저희가 받은 주문을 어떤 쉘에 있는 어떤 물건을 몇 시에 픽업을 해서 어디다 놔줘 하는 걸 오더를 내리는 그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저희가 TMS라고 그래서 트랜스포테이션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것도 저도 와서 배운 건데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오더를 고객들이 그 주문하신 순서대로 여러 개 패키징을 해서 아시다시피 쓰게 그 시그니처는 여기 그림에도 나오지만 종이봉지에 다 담아 놓습니다. 근데 문제는 차 안에 들어가실 때에는 배달의 역순으로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미리 고객들이 어디 살고 있고 이 배송 기사가 어느 시간에 거길 도달하셔야 되는지를 계산을 해놓지 않으면 실제로 창고에서 물건을 실을 때부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세 시스템이 사실 이렇게 걸려들어서 정말 하모니처럼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네오센터 같은 경우에 하루에 뭐 3만 4만 건 이상을 이 시스템을 처리를 하면서 또 저희 팀에게 되게 자랑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거의 모든 시스템이 내재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내부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결정 중에 하나였는데 이걸 단절된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시스템에 연동되는 그 중요한 포인트를 잊지를 못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내재화를 이루었고요. 하드웨어적인 그 측면에서도 사실 SSG.com이 다른 업체랑 조금은 다른 게 굉장히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네오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포에 있는 굉장히 자동화율이 높은
그 풀필먼트 센터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 옆에 뒤에 배경에 보이는 사진이 저희의 그 셀이라 그러는데 거기 보시면 이 바스켓 안에 단일 제품들이 들어가 있고, 예를 들면은 제가 초콜릿을 오더했다 그러면은 그 초콜릿이 어느 위치인지 알고, 저기 그림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 로봇 팔이라기보다는 로봇 쉘브죠. 이 판이 들어가셔서 그 셀을 뽑아오고, 이 도르를 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직원 앞에 가시면 직원들이 어떤 오더에 들어가는 물건이다 보시고 바스켓에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굉장히 큰 물류센터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그 네오가 저희가 커버하는 영역이 좀 일부입니다. 전체는 하지 못하고 김포 중심으로 해서 이 강동권 뭐 이쪽 지금 그 강서 쪽을 서브를 하고 계시고 이런데, 또 이 그 SS닷컴의 장점 중에 하나는 저희 이마트죠. 그러니까 전국에 펼쳐져 있는 이마트가 저희가 EPP라 그래가지고 아래쪽에 있는데, 이마트 피킹 앤 패킹이라 그래서 오더가 내려오시면 이마트에 계신 직원분들이 실제 이마트에 있는 제품들을 패키징을 하셔서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중간 버전이 이제 청계점에 가시면 이거는 실제로 목격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EOS라 그래서 이거는 저희 하이브리드 스토어입니다. 어떻게 보시면은 고객이 들어와서 피킹을 하셔도 되고, 이런 오더가 들어가면 약간은 반자동화보다는 조금 더 자동화된 시스템이 물건을 실제로 이 뒤에 보시는 시스템을 저희는 이제 DAS 그 DAS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뭐의 약자인지 제가 방금 까먹었네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어떻게 그 연동이 되는지도 좀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이 SS닷컴이 아까 그런 식으로 그 여러 시스템을 내재한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런 다른 이질적인 물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내부적인 이걸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어떻게 보시면 텐지빌리티랑 좀 관계가 있는데, 이 센터 안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작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효율성을 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었고, 실제로 상용화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중에 하나가, 아마 이마트나 SS닷컴에서 물건을 사시면 느끼신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 저희가 각각의 제품들의 유통기한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아주 극소 얘기는 하지만 유통기한이 제품이 배송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 콜센터에서 직접 전화를 걸어드리기도 하거든요. 그걸 반송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그걸 아는 이유가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이런 식으로 돼 있었죠. 그 물건이 로딩에 들어오시면 그 직원분들이, 거기서 일하시는 여사님들이 물건을 보시고 거기 있는 유효기간을 손으로 타입해 놓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어떻게 하면 자동으로 할까 하다가 개발한 게 사실 이 OCR 테크놀로지를 좀 굉장히 고도화를 했고요. 처음에는 유통기한을 읽는 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그 각종 상품에 있는 레이블 정보들, 그걸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RM, 리스크 매니지먼트 이슈라 그래서, 아마 상품 하시면 이런 경험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한국산, 국내산 했는데 막상 물건을 보고 나시면 중국산. 저희가 이거를 비교 체크를 합니다. 레이블에 있는 정보와 실제로 벤더가 넣으신 정보가 일치를 하는가. 그래서 굉장히 많은 확률로 그걸 걷어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기존에는 사람이 했어야 됐기 때문에 샘플 조사밖에 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많은 이런 AI 기술을 이용해서 자동화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좀 더 미래에 저희가 협력하는 업체들이나 생각을 하는 업체들하고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면서 몇 개 예제를 드려봤는데요. 한 가지는 아까 피킹 앤 패킹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 피킹 앤 패킹이라는 게, 그게 필요한 게, 저희는 assortment first라 그래서 장바구니 딜리버리를 많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경쟁사 제품을 많이 사시면 그런 경우가 있죠. 종종 주문을 한번 했는데도 박스가 여러 개가 집 앞에 와 있는 경우, 그게 다른 풀필먼트 센터에서 오기도 하고, 실제로 한 군데에서 오더라도 이분들이 하시는 게 패킹 중심으로 그 시스템을 갖춰 놓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떨어지는데, 저희는 사실 장바구니라는 컨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SS닷컴의 그 상징 중에 하나인 종이봉지나 아니면은 저희 알비백이라고 해서 냉동봉지에 하나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업무 그 오퍼레이션 상에는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시면 아까 물건이 뒤에 있을 때 한 오더가 지나가면서 많은 그 일하시는 분들이 물건을 집어서 거기다 집어넣어 줘야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반복 작업이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이거를 로봇 기술을 사용하면 어떨까 해서 약간은 저희 원천 기술이라기보다는 다른 업체들이나 우리나라 같으면 두산이나 이런 데랑 얘기를 하면서 이 기계 도입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아마 당분간은 굉장히 시범적인 거고, 저희가 이걸 좀 생각하는 거는 오히려 사람들이 하기 힘든 물건들, 굉장히 미세한 물건이라던가 속도를 요한다거나 아니면 무게 때문에 사람이 하기에 좀 곤란한 물건들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이건 재미있는 기술이라서 제가 소개를 받은 기술에서 보여드리는데 요즘 이 정도로 기술이 많이 발달을 했더라고요. 저 카트가 자동 카트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은 위쪽에 등이 몇 개 달려 있고 이마저라고 뉴질랜드 회사인데요. 거기 카메라가 고속 카메라가 4개가 달려 있어서 카트를 보시면서 물건을 저 안에 던지시면 돼요. 던지면 자동으로 물건 들어간 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몇 개 들어갔다 나오고 심지어는 넣었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도로 빼시면 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카트 자체가 완전 스마트 카트라서 어떤 물건이 들어가는지 어떤 물건이 나오는지를 알고 있고 이런 게 제가 보기에는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점점점 일상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좀 소개를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토스토어는 아마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저희 물류센터도 사실 다른 회사 제품이기는 하지만 거의 유사한 컨셉으로 만들어진 제품이고 아까 보여드린 물류센터에서는 자동화율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제품들 중에 구매 빈도가 높으시고 그다음 로테이션이 빠르고 특히나 볼륨이 크고 하는 거는 자동화 효율을 통해서 굉장히 높일 수가 있고요. 제가 오토스토어를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효율성에서는 가장 최고봉을 달리는 그런 제품 중에 아닐까 해서 다양한 다이후쿠라든지 오토스토어라든지 전통 업체들이 많이 이쪽에 일을 하고 있고 저희도 새로운 물류센터를 건축을 하면서 이런 각종 솔루션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컨셔스니스에 대해서 제가 예제를 한번 드리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저희는 이때까지는 사실 이런 친환경적인 생각이 그저 그냥 토픽이 아닐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고객들의 반응이 어떨까에 대해서 많이 그냥 좀 의심도 있었고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지를 않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SS작감이 초기에 새벽 배송을 하면서 자랑으로 내세웠던 게 크게 3개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박스로 딜리버리 저희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새벽에 들어와도 박스로 그리고 박스 안에 심지어는 단열재, 보온재가 들어있고 그런 식으로 딜리버리 하지만 저희는 애초부터 알비백이라고 해서 고객이 집 앞에 문을 나와주시면 저희 배송기사님들이 저 안에 경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냉동 상품과 냉장 상품을 구분할 수 있는 경막이 있어서 거기다 물건을 잘 놓으시면은 직접 물건을 수령을 하시고 냉장고에 넣으신 후 다음날 다시 내놓으면 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 사실 재미있는 거는 저희가 알비백을 이벤트성으로 예를 들면 스타벅스라든지 KR이라든지 이런 회사랑 다른 디자인의 알비백을 했는데 그게 요즘은 약간 컬렉티블이 돼가지고 이걸 직접 돈을 주고 구매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그다음 아이스팩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 아이스 팩, 그다음에 냉동팩을 굉장히 연구를 하면서 낭비도 낭비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그걸 볼 때마다 그 안에 젤리 같이 들어있는 실리콘 재질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진작부터 그냥 심지어 물로 돼 있는 그냥 이 아이스팩, 물을 꽁꽁 얼려서 재생 가능한 종이에다 담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점 중에 하나는 그런 젤 종류보다 시간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만 장점 중에 하나는 그냥 버리셔도 좋고 저는 이걸 많이 쓰는 게 그거를 뚜껑을 따가지고 화초에 물을 주는데 사용할 때 아주 좋더라고요. 분량도 그렇고 제가 그래서 여기 무슨 화공약품이 이거 썩지 않게 써 있는 거 아니야 하고 했는데 그 실험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실수로 이거를 챙기지를 못하고 책상 식탁 위에 놔둔 채로 며칠을 지났는데 물이 썩더라고요. 그 얘기는 이 오가닉한 물이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저희가 생생적 중에 하나가 이 종이봉투. SS닷컴 종이봉투는 사실 굉장히 파퓰러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사이에서 고양이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 중에 하나가 이 종이봉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에서 발생하신 타사에서 만들어주신 그 많은 종이 박스들을 여기다 담으셔가지고 재활용 버리실 때 쓰시면 아주 편리합니다. 그래서 종이박스 저희가 이걸 활용을 하면서 사실 조금은 앞으로 더 나가가지고 이거를 재활용 가능한 부직포 제품도 요즘은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벤트성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알비백을 하면서 어떻게 보시면 고객들의 감수성도 자극하면서 친환경적인 요소도 잘 살리는 그런 SSG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다행인 것은 저희 경쟁사들도 저희에게서 많은 힌트를 얻어가지고 요즘 많은 친환경 자재로 가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보이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배송 차량이 요즘 굉장히 많이 운행이 되고 하시면서 저희가 현대 글로비스랑 함께 전기 배송 차량을 운영하기를 시작했거든요. 참 배송 차량이라는 게 특히나 저희 같이 신선 배송 차량의 문제가
법률상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선도상 냉동 차량입니다. 이게 냉동 차량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기름이 많이 친환경적이지 않은 요소가 많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되도록이면 전기 차량으로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지금 많은 연구도 하고 있고 같이 일도 하고 있고, 이벤츄얼리 나중에는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기 차량이나 지금 아직까지 전기 차량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제 그 거리가, 사실 이 배송 차량이 한번 나가시면 많은 곳을 돌아다니시기 때문에 그 거리가 조금 문제가 되긴 하는데, 그거를 좀 수정을 하면은 좀 더 좋은 그런 친환경적인 요소를 되지 않을까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SS닷컴 자랑을 너무 많이 해드린 것 같은데요. 이게 유통업을 하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겪는 방향이고, 이 방향성으로 가면서 저희가 고객에게다 좀 더 좋은 서비스를 해드리면서 저희 쪽 영업 쪽으로도 굉장히 좀 좋은 이득을 보자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는 그 유통 대전이니까 여기 보시면 각종 어떻게 보시면 리테일 테크놀로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게 첫날 작년에 1월 1일 날 입사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미팅을 하면서 저희 전반적인 시스템을 칠판에 한번 그려본 일인데요. 복합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시면은 21세기의 가장 복잡한 산업 중에 하나가 이 온라인 유통 산업이고요. 그 시스템이 너무나 복잡하고 사용자 접점도 복잡하고 해서, 근데 복잡한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좋은 점 중에 하나가 효율화할 수 있는, 특히나 기술이 효율화해 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진짜 이 효율화율을 100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모든 많은 업체들마다 조금 그 레벨은 다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20, 30점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100점을 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이 인더스트리가 이것을 많이 생각을 하시면서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그 톡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